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LG화학 세계 1위 배터리 사업 분사, 호재일까 악재일까라는 제목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5%대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에선 전지 사업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라며 악재보다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17일, 오늘이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LG화학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LG화학은 사실 이전부터 전지사업부 분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계속 그동안 적자를 내왔었고 또 코로나19 국면과 맞닥뜨리면서 다소 주춤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2분기에 드디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러면서 분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터리 사업에 기대감을 갖고 LG화학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분들께서는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인데요. 과연 LG화학의 이 전지사업부 분사가 투자자들에게 악재일지 호재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전지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 또 분사 배경 이유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는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임시총회를 통해서 긴급 임시총회죠. 통해서 예의가 오고 갈 것이고요. 네. 물적 분할 형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이렇게 분할하는 이유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투자 자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배터리가 워낙 그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사실 LG화학 입장에서는 이제 IPO 아니면은 이제 프리 IPO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 자금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까지 LG화학의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투자의 포지션을 좀 본다 그러면 석유화학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사실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취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의 시황에 따라서 경제 흐름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한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가 말 그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타이밍에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독립을 시켜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자. 만약에 그 물적 분할 형식으로 이제 IPO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시장에서 한 10조 원의 이제 총알, 10조 원의 여력이 생긴다,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분할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분할하기에는 딱 적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분할의 이슈는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LG화학 쪽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LG화학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다가 이제는 분할의 적기가 온 거죠.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과 맞물려서 이제 배터리 시장도 같이 확대되다 보니까 야, 이 타이밍에 분할을 해야 돼. 이 타이밍에 분할해서 이제 상장을 시켜야 돼. IPO를 해야 돼. 라고 이제는 타이밍을 잘 쟀다. 그래서 지금의 그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전략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 LG화학에 그냥 두는 것보다 사업을 더 독립적으로 분할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독립적인 부서가 있다면 그것을 분할시켜서 상장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어떤 분할의 의미처럼 LG화학 입장 안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부서를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또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투자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사업의 전략을 약간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어떤 세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분할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분할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주주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분할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분할이라고 하면 이제 인적 분할 방식이 있고 물적 분할 방식이 있는데 LG화학은 일단은 물적 분할로 전지사업부를 분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이 청원 글의 내용도 보면 이 일반 투자자들은
LG화학을 뉴 빅딜 관련주, 뭐 전기차 네, 관련주, 맞아요. 배터리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건데 이걸 물적 분할로 떼내고 나면 사실 우리는 그냥 일반 화학주에 투자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기업이 왜 분할을 할까라고 본다면 이제 기업 분할의 의미를 좀 아시면 되겠는데요. 네. 특정 사업 부분, 그러니까 자회사의 그 특정 모회사의 특정 사업 부분을 띄어서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이라는 어떤 그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 기업 분할은요, IMF 이후에는 사실 구조조정용으로 많이 사용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조정 이외에도 사실 뭐 M&A를 비롯해서 새로운 어떤 경영 기법으로도 야 이거 기업 분할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기업 분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기업 분할에는 크게 이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신설법인의 주식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요 분할 회사죠. 그러니까 기존 회사가 신설법인의 주식 경영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인적 분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를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역시나 소유권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분할된, 그러니까 신설법인된 경영권과 주주권을 과연 누가 갖고 가느냐? 회사냐? 아니면 그 회사에 투자했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물적 분할은 그렇게 따진다면은 주식회사 LG, 그 밑에 있는 LG화학, 여기서 이제 자회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LG화학의 주식회사 LG의 손자 법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그런 구조, 자회사의 100% 구조가 아니라 주주들이 주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율대로 사실 그 LG 화학 밑에 있는 신설 법인의 주식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 더 좋은 것이고 네. 끊임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LG화학의 분할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근데 그 분할의 이슈가 계속 왔을 때 기본 전제 조건이 사실 인적 분할을 생각하고 사실 계속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논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적 분할을 전제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LG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적 분할하는 것이 사실 그 신설 법인 특히 이제는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이겠죠. 이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진단 말이죠.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큰 먹거리가 될 텐데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을 해서 자신의 자회사로 두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식회사 LG, 그 밑에 LG화학, 그 밑에 이제 손자회사로 신설법인 이렇게 둠으로 해서 사실 이제는 지주사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조직 구조를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LG화학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LG 투자자 입장에서는 LG화학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으로 만약에 신설법인이 IPO를 하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 투자 자금 다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신설법인인 배터리 사업 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LG화학 투자하신 분들은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또 마련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존에 LG화학을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LG화학을 그 석유화학 때문에 투자했을 것이냐 아니면은 배터리 사업 때문에 투자했을 것이냐 봤을 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만약에 물적 분할하게 되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대로 신설법의 주주를 못 갖고 가게 되니까 주식을 당연히 이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오로지 LG화학만 갖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석유화학만 남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배터리 사업 쪽에 투자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청와대 민원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물적 분할로 거의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LG화학의 지분을 10% 갖고 있다면 네네. 너무나 좋은 일이죠. 10% 갖고 있다면. 근데 물적 분할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새로 신설되는 배터리 사업 그 신설법인의 주식을 갖지는 못하는 거죠. 네네. 그 주식은 LG화학이라는 회사가 100% 신설법인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저는 LG화학의 지분 10%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배터리 사업 신설법인의 주식도 10% 갖게 되는 맞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인적 분할을 만약에 분할을 한다면 인적 분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딱 나오자마자 사실 그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굉장히 실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나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 민원까지도 갈 정도로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요. 어제 5% 정도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실망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겠고 하지만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LG화학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든 일단 분할이라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LG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투자 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배터리 사업이 전문성이 있게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혜를 가지는 건 LG화학이거든요. 그 윗단에는 또 LG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전문성으로 인해서 좀 더 시장이 더 파이가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LG화학도 반사이익을 줄 수 있고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또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주가가 얘기하고 있죠. 사실 LG화학 주가가 아시겠지만은 3월 19일 정도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23만 원에서 지금 68만 원 정도.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지분 10% 얘기하시니까 너무 정말로 나에게 10%만 있다면 엄청나게 희열이 오를 텐데 네. 아무튼 지금 68만 원 7천 원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가치가 점점 더 오를 것이고 이런 밸류에이션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물적 분할만 해서 그냥 그 독립된 법인이 뭔가 잘 진행만 된다면 네. LG화학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LG화학 주식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맞습니다. 이제 물적 분할 해놓고 이게 상장을 해버리면 네네. 그러면 또 그 새로운 주인이 찾아가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LG화학을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허탈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그런 점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배신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네. 전기차 시장 전망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를 봤을 때는요. 실제 전기차 배터리는 과연 어떻게 볼까 했을 때 이제 보완제죠. 그러니까 빵과 잼 같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전기차 배터리도 같이 커지게 되는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320만 대 정도가 증가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가 한 해 동안에 한 1억 대분이 팔린다라고 봤을 때 이제 점유율이 1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제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 그럼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같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전기차 배터리가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를 보고 있는지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이제는 시스템 메모리보다 아니면 또 디램보다 아니면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이제는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네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긴 수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 세 번째로는 가격, 네 번째는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디자인 이 네 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LG화학이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이런 네 가지 충족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어제 장 막판에 분사 소식에 LG화학 주가가 일단은 출렁이었습니다.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시작과 함께 또 LG화학의 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